저희 한의원에는 틱장애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은 한 3개월 정도의 한약 치료 후에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틱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 원인은 안녕하세요. 더드림 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틱장애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작년에 찾아왔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눈 깜빡임도 심하고요. 이렇게 헛기침 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특히 한 아이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됐고요. 이 아이들은 한 3개월 정도의 한약 치료 후에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뜨는 이 카톡 캡처본은요, 아이들의 부모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한약을 보내고 나서 이제 경과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이도 좋아지고 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뇌 혈액순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데서 듣지 못하셨던 틱장애의 원인과 핵심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주변에 보면 틱장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지적하면서 혼내기도 합니다. 또 코나 눈, 목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비인후과 안과를 가보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라는 그런 답답한 얘기만 들으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틱장애는 아이의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틱이 뇌에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틱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 원인은 뇌입니다. 뇌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뇌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틱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 기저핵은 우리 몸의 스팸 메일 차단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매 순간 수만 가지의 움직임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눈을 깜빡이고 싶다, 어깨를 들썩이고 싶다 같은 신호들이죠. 이때 건강한 기저핵은 꼭 필요한 동작만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잡음 신호는 꽉 막아서 걸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줄어들면 이 필터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걸러져야 될 스팸 메일 같은 불필요한 동작들이 여과 없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틱장애입니다. 음성틱이냐 운동틱이냐 이런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필터 자체가, 즉 기저핵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 이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뇌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진 게 이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와 얼굴 그리고 편도, 이 뇌와 가까운 쪽에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내염이나 포진이 잘 생깁니다. 피곤할 때.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를 바꿀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목감기랑 편도염입니다. 이쪽으로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이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입술이 건조한 겁니다. 아이의 입술이 좀 촉촉해야 되는데 항상 립밤을 발라야 된다든지 심하면 갈라져 있거나 뜯게 된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심각하게 건조한 거죠. 틱을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틱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가장 무서운 이유는 신경회로의 고착화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동작을 학습합니다. 마치 산을 반복해서 걸으면 길이 생기듯이 틱 증상이 반복되면 뇌 속에는 틱 전용 고속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뇌과학에서는 수초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길이 생기면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가 알아서 그 동작을 반복하는 만성 상태가 됩니다. 특히 동작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뚜렛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되면 치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 회로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애가 그동안 이제 약을 먹어보면 증상은 줄어드는데 하루 종일 멍하게 있어요. 생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틱 증상이 바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죠. 이 단순히 틱 증상을 강제로 가라앉히거나 억제하는 방식의 치료를 받으면 당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 증상을 억제하는 걸 넘어서서 아이 자체를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멍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으면 억제하던 게 풀리니까 바로 증상이 재발하게 되죠. 이거는 근본적인 필터 기능이 고쳐진 게 아니라 필터를 그냥 덮어버린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치료를 할 때 억제가 아니라 뇌혈류 회복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약 치료입니다. 한약은 억지로 틱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뇌 기저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정상화하고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뇌의 연료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름이죠. 이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저액 필터가 스스로 힘을 찾고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냅니다. 아이의 생기를 뺏지 않으면서도 뇌가 스스로 조절 능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한약 치료입니다. 보통 한약 치료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미 양약을 먹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치료 시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이의 뇌로 혈액순환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 3에서 6개월 기간 내에 잘 잡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경추 교정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늘려주려면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이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은 모두 이 경추를 지나가게 되죠. 요즘 애들은 뭐 핸드폰도 많이 하고 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북목이 있거나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기가 쉽습니다. 비유하면 수돗물 호스가 발에 밟혀서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랑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호스가 밟혀 있어서 이쪽으로 혈액이 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틀어진 경추를 바로잡아서 뇌로 가는 혈류 통로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것, 이것이 또 틱장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틱장애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치료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치료는 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되 집에서는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무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자꾸 지적을 하면은 아이들이 긴장을 하면서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더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이가 좀 틱장애 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좀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틱은 아이의 잘못도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는 건 아이의 뇌 속에 잘못된 회로가 굳어지도록 방치하는 거랑 같습니다. 억제하는 치료에서 벗어나고 바로 뇌의 혈액 공급부터 잘 챙겨주시는 치료를 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시거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